오늘 한미 국방장관들이 만났습니다. 의미 있는 합의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예비역 준장 문성묵 장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MZ 도발, 이 문제가 지난번 지뢰 도발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하게 오늘 다뤄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합의들이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북한의 DMZ 도발 이후 확전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일단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역시 강력한 한미 대북 억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했고요.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특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2015 대북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처음 채택을 했는데 그것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유엔과의 약속, 또 9.19 공동성명의 약속, 그런 약속에 따라서 완전하게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특히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4D라고 명명된 새로운 작전 지침에 대해서 한미 국방장관이 승인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협의체의 가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있을 한미동맹의 미래, 우주 협력 또는 사이버 전력에 대해서 한미 공동 대응,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번 공동성명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의 대중경사론, 또 한미동맹이 조금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키고 다시 한번 확고한 한미동맹 의지를 재확인하고 과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먼저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교육부가 내일 오전 11시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목요일까지가 시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었는데 내일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일찍 하겠다, 속전속결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는 것은 교육부의 고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 없고요. 교육부가 고시를 하면은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완결되는 것입니다.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편찬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황우여 부총리가 지난번에 1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말부터는 이제 편찬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었고요. 내일 정해졌었던 시한은 목요일까지지만 내일 빨리 고시를 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겠다. 그러면 논란이 잦아들 것이다라는 것이 여권의 기대고요. 야권은 고시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장외에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교육부가 오전 11시에 발표를 하고 고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제일 오늘 주목을 받았었던 것이 4D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4D. 이 4D라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어떤 도발의 징후가 있으면 유사시에는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것인지 하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북한한테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4D는 제일 첫 단계가 이제 탐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 특히 미국의 군사위성이라든지 또 글로벌 호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탐지를 하고 이것이 사실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먼저 공격해 올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걸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온 것이거든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맞고 나면요. 맞고 나서 대응하기는 너무 늦기 때문에 일단 탐지를 하면 그것을 발사할 수 없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교란을 합니다. 지휘시설을 교란한다든지. 디스럽트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미사일이라든지 순항미사일 또는 항공기 전투기를 통해서 파괴하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방어 계획,
전체적인 이 단계를 이제 4D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전, 한미연합작전 개념에 탑재가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 계획과 역량과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고 예. 특히 이것이 억제를 발휘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리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주입시키는 일종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북한에게 명확하게 주입시켜 줌으로써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키고 마련해야 되는데 네. 여기 이제 핵심이 킬 체인 또는 KAMD거든요. 이건 이제 2020년대 중반까지 이 역량을 구비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술 개발 또는 무기 체계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과 우리의 역량과 미국의 역량을 통합해서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앞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작게 작전 계획 바뀌면서 그때도 일부 그 언급이 됐었던 그때도 그 거론이 됐었던 것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밝히는 것만으로도 북한한테는 억지력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이제 성명에 나와 있는 이것 외에도 북한의 그동안의 미사일 도발 또 앞으로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하는 언급 자체도 유엔 안보리의 결의의 위반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가 또는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과 함께 네. 이런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밝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예. 한편으로 또 우려도 되겠죠.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8.25 합의가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예. 북한이 이런 한미의 결정 이런 발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 이른바 그 참수작전 있지 않습니까? 적의 수뇌부를 타격하는 유사시에 그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개념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란, disrupt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북한의 지휘 시설이라든지 지휘부가 이런 의지를 실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말씀하신 그런 작전의 개념들도 포괄적으로는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북한이 지금 민감해하니까 예. 참수작전이라는 그 말도 용어도 꺼내기를 조금 주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 4D 중에 두 번째 D, disrupt 여기에 그러니까 그 참수작전의 개념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 작전이 있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요는 북한이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미사일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도발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이지 우리가 그런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한미가 이런 작전을 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것이 현실화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 KAMD 그리고 킬체인 그게 완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과 좀 연관이 돼 있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다음에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사업 그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 그 문제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아예 논의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예, 오늘 이제 발표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KFX와 관련해서 방산 기술 협력을 위한 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이제 공동 성명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고요. 사드 문제도 제가 보도에서 접하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오늘 이번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그 4D요. 4D 작전에는 사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까? 사드가 없어도 그 작전이 작동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그 방어,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부가 발사가 됐을 경우 우리 킬체인도 그런 거거든요. KAMD, 킬체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억제가 되지 않아서 일부가 발사가 됐을 경우 그것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상공에서 그걸 격추시켜서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결국은 사드라든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고고도 이런 그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 그것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사드의 필요성이 본격화될 경우 사드도 전반적인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 안보협의회에서의 그 합의들에 대해서 문성묵 예비역 준장의 해설 들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